해발 약 1000m. 나무와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다. 높이 약 20m, 최대 무게 1톤, 거목을 베는 극한의 작업이 펼쳐진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위험 상황이 속출하고 하나부터 10까지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하는 벌목 현장. 나무를 자르고 나르는 동안 사람들의 고군분투가 이어진다. 전국의 산을 누비며 치열한 사투를 벌이는 벌목공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본다. 전체 면적의 약 90%가 산으로 둘러싸인 강원도 인제. 이곳 산등성이에서 벌목공들이 하루를 시작한다. 작업에 앞서 기계톱과 연료를 챙기는데 그 무게가 상당하다. 어디 갔나 이게 다 질레비 뭐.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5kg 정도. 뭐가 있길래 15kg나 돼요? 이 톱 쓰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니까 기름이랑 먹을 물하고 다 갖고 다니니까 휘발유, 오일, 물, 다 먹을 물. 기계만 먹는 게 아니라 사람도 먹여야 되니까. 작업장은 차가 다닐 수 없는 높고 험한 산속에 있기 때문에 매일 아침 걸어 올라가야 한다. 이들은 한번 산을 오르면 일이 끝날 때까지 내려오지 않는다. 그래서 하루에 필요한 장비들을 모두 챙겨간다.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가파른 숲을 헤치고 가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다. 게다가 지면은 경사 70도에 달하는 비탈길. 자칫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어서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아이고 힘들어. 산을 오르던 일행이 걸음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른다. 여기 비지요? 어디서 다쓸 걸리고. 여기가 한 해발 몇 미터라고요? 900고지 내지 1000고지 되죠. 매번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오르시는 거예요? 예. 안 힘드세요? 아이고 힘들죠. 올라오다가 지금 다 빠지겠어요 이게. 안 다치면 다행이죠. 매일 산을 오르내리는 벌목공들에게 강한 체력은 필수다.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하루 10시간씩 이어지는 고된 작업을 해낼 수가 없다. 출발한 지 1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작업장에 도착한다. 해발 약 1000m인 이곳은 30년이 넘은 참나무와 소나무가 많은 구규림 지역. 서울 여의도 공원 6개 크기다. 벌목 작업반은 지난해 말부터 이곳에 오래된 나무들을 솎아 베는 일을 하고 있다. 작업자 한 사람당 하루 약 20톤의 거목들을 벤다. 하루에 1헥타 3,000평, 채가 3,000평, 우리는 한 5,000평 정도 지금 하죠. 하루에 5,000평 정도 하고 여기는 규모가 좀 커요. 이게 45만 평이니까.
다 자란 참나무는 키가 20m가 넘고 무게는 300kg에서 많게는 1톤까지 나간다. 예? 예. 이런 대형 나무들은 워낙 순식간에 쓰러지기 때문에 작업 전에는 항상 주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상당히 위험해 보여요, 지금. 겉으로. 예, 예. 그러니까 멀리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나무가 워낙 크고 길으니까. 방심하는 순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거 어디로 와가지 않아 이거. 특히 일직선으로 곱게 뻗어 있는 나무는 어느 곳으로 쓰러질지 무게 중심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오랜 경력을 가진 사람에게도 어려운 작업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밑동을 쳐내면 되는 일처럼 보이지만 나무가 쓰러지는 방향과 거리를 예측하면서 잘라야 한다. 우리가 봐서 모르는 나무들도 있어요. 깐뜻이 쓴 것들. 어디로 넘어갈지 몰라. 근데 그게 바람 불으면은 엉뚱한 데로 넘어가, 진짜로. 골목 7년 경력의 김승현 씨. 거목과 씨름을 하던 그가 갑자기 손을 놓는다. 몰렸어. 나무 틈 사이에 톱날이 그만 끼어버린 것이다. 혼자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 이럴 때는 가까이에서 일하는 동료에게 도움을 청한다. 이 나무가 가운데가 벼 있어가지고 저게 그냥 기울어져 있는 거 지금. 그래 톱이 물려 꼼짝도 않잖아. 위에 그냥 썰려야 되거든. 가운데 벼시오. 이게 톱만 빼야지. 저기 볼트 불려야지 이거. 배타 컸어? 그가 신중하게 다가선다. 그냥 이마지 켜, 이마지. 톱을 빼내기 위해서는 즉시 나무를 잘라내는 방법밖에 없다. 톱이 물린 상태가 지속되면 톱날이 휘거나 아예 부러질 수도 있다. 잘린 고목과 함께 기계톱이 휩쓸려 나아간다. 다행히 톱날은 무사하다. 이거 저런 일이 종종 있어요. 많죠. 저 썩은 나무들은 한 20% 정도 물린다고 보면 돼요. 이들이 벌목하는 나무들은 주로 썩거나 병든 참나무다. 이런 수목을 벨 때는 톱날이 끼이는 상황이 자주 생긴다. 톱을 빼내느라 작업도 늦어지게 일수다. 게다가 이들에겐 수족과 같은 기계톱이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고목을 베는 것은 늘 꺼려지는 일이다. 작업을 중단한 채 톱날을 살펴보는 임재룡 씨. 왜 그런 거예요? 나 휘어갖고 이제 왜 흰 거예요? 지금 여기 나무 비다 나무에 물려가지고 풀이 물려가지고. 기계톱이 고장나더라도 바로 수리를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손을 본다.
이 체인 돌아가는데 오일이 나가야만이 이게 물이 간 거예요. 몇 번마다 이렇게 한 번씩 넣으시는 거예요? 한 탱크 하면 평균 한 40분 정도. 기계톱을 정비하는 동안 다른 동료들도 덩달아 잠시 쉬어간다. 아니 지금 벌써 작업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땀이 지금- 겨울에도 땀 나요. 예? 겨울에도 땀 난다 우리가. 하지만 정작 쉬면서도 손에 쓰는 톱을 놓지 못한다. 톱날의 수명은 2달 남짓. 작업을 하다 보면 한 달을 못 넘기는 경우도 많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기계톱에는 흙 같은 거 돌이나 이렇게 살짝 닿으면은 이 날이 무드러지잖아요. 이 가라지가 날카롭게 가라지가 날이 잘 들어가니까. 잠깐의 휴식이 끝나고 작업 반원들이 다시 톱질을 시작한다. 이번에는 잘린 원목들을 토막내는 절통 작업이다. 20m가 넘는 원목을 일정한 길이로 잘라주는데 작업 중에 통나무가 사람 쪽으로 구르는 경우가 있어 매우 위험한 작업이다. 토막내는 거는 여기서 이제 운반 과장이 어렵잖아요. 기르면은 한 2m 10에서 2m 40 안쪽으로 30까지 그렇게 잘라주는 거죠. 절통 후의 작업은 온전히 중장비 팀의 몫이다. 작업반원들은 원목들이 쌓여있는 위치까지 굴삭기를 몰고 직접 올라간다. 가파른 경사면에서 위태롭게 서 있는 중장비들, 벌목공이 작업한 통나무들을 집어서 운반한다. 비탈에서 미끄러지거나 산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칠, 80m, 100m 위에 꼭대기 올라가서 저 아래를 보면은 좀 위협감이 많이 들지요, 그럴 때는. 중장비 팀원들은 가장 높은 지점에서부터 산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원목들을 모으는데 하루에 약 150톤을 나른다. 그 사이 벌목공들이 다른 작업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다시 비탈을 오른다. 8kg짜리 톱을 들고 하루 종일 경사진 산속을 누비는 사람들. 언제 닥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 장비를 철저하게 갖춘다. 그래야 미끄럽지가 않잖아요. 일반 안전하시는 건 이게 미끄러워갖고. 이건 같은 경우는 나무를 밟아도 미끄럽지가 않잖아요. 지금 이렇게 안 밀리니까. 그래서 이런 안전하다, 이런 안전한 식입니다. 오래된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나 산소를 배출하는 기능이 매우 낮다. 그리고 다른 수목들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베어내는 것이 좋다. 벌목한 자리에는 소나무나 편백나무 같이 경제성이 높은 묘목을 심는다. 단순히 나무를 베는 것이 아니라 숲을 가꾸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잘린 나무가 아래쪽 작업자를 덮칠 뻔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니 그럼 상당히 가깝게 떨어졌어요 나무가. 가끔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내가 닝기뜨리고 싶은 그 방향으로 닝겨도 아까 안 넘어갈 때가 있다. 엉뚱한 데로 넘어갈 때가 있다.
벌목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올 상반기 동안에만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작업을 하다 다쳤고 그중 10명이 목숨을 잃었다. 벌목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나무끼리 서로 엉켜버리는 경우. 잘린 거목이 주변의 다른 수목 위로 넘어지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나무가 걸린 채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도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약한 바람에도 굴러떨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나무가 지금 다 걸쳐 있어갖고 이런 게 작업이 그 위험한 작업이라 굉장히 위험하다. 얽히고 설킨 나무들 곁에서 조심스럽게 톱질을 하는 임재룡 씨. 나무 한 그루를 베내자 연달아 무너져 내린다. 이럴 경우 무게의 방향을 계산하면서 서로 엉켜있는 잔가지부터 하나씩 해체해야 한다. 임재룡 씨와 나무의 한판 승부가 벌어진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가지가 쓰러진다. 저런 갈 때가 제일 싫어요. 제가 위험해가지고 좀 시원하죠. 안 다치고 잘 해결했으니까. 한숨 돌리는 임재룡 씨. 기름 떨어지면 이제 넣고 좀 쉬었다가 누가 산에 가자고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지긴다 그런다니까. 그래. 징글징글해 갖고 산이라고 하죠. 놀러 가는 거하고 틀릴 텐데 그래도 산에 뭐 등산 가자고 그러면 싫더라고. 그래. 방심하는 순간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기도 하는 벌목일. 그래서 작업을 하는 내내 온몸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고된 일과가 끝나면 긴장이 풀리면서 극도의 피로가 몰려온다. 오늘도 하루 끝나셨네요, 오늘. 예, 끝났습니다. 기분 좋게 숙소로 가지요. 전국을 다니며 나무를 베는 이들은 작업 현장 바로 아래 숙소에서 생활을 한다. 빨래는 물론 식사까지 직접 해결한다. 이거 무릎이 괜찮아가지고 험한 작업 때문에 몸 성할 날이 없다는 임재룡 씨. 이게 아무래도 이게 산을 타니까 안 아픈 데가 안 아픈 데니까 하루 종일 그 돌아다니니까 아무래도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지. 그는 얼마 전 무릎 인대가 늘어나고 발가락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정갱이는 왜 깨지신 거예요? 이거요? 예. 나무로 물려 맞아갖고. 두꺼운 장갑을 껴도 기계톱을 쥐는 두 손에는 굳은 살이 사라지질 않는다. 가족과 떨어져 지낸 지도 벌써 3개월째. 집이 충청도인 김승현 씨는 전화로나마 가족을 만난다. 뭐해? 아들. 송민아, 뭐해? 밥 먹고 만나. 송민이 밥 먹어야지. 네, 가끔 이렇게 집에 통화하세요? 이래 지금. 부인이 베트남이에요. 임신 6개월째라고. 아내분이요? 네. 보고 싶으시겠어요. 아내분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아이고 뭐 산에서 일하면 어쩔 수 없지 뭐. 전국의 산을 누벼야 하는 것이 벌목공의 숙명. 이런 생활도 이젠 익숙해져 간다.
다음 날 아침 현장에선 전날 잘라놓은 통나무들을 운반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작은 화물차가 임시로 닦아놓은 길을 따라 원목을 나르는 일이다. 화물차 혼자의 힘으로는 출발조차 할 수 없는 험한 흙길. 3톤의 나무를 싣고 위태롭게 산을 내려간다. 대형 화물차가 높은 곳까지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소형 화물차가 배달을 가는 셈이다. 자칫 긴장을 늦추면 옆으로 쓰러질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산길 주행. 아 이거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하다 보면 숙달돼서 그런 데로 몇 번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많이 하면 한 40번 이상 하죠. 목적지는 이곳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해발 약 800m 지점. 도착하자마자 화물을 쏟아낸 뒤 다시 산길을 오른다. 이어서 25톤급 화물차가 나무를 실을 준비를 하는데 계속해서 미끄러지기만 한다. 작업 지점에 닿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 그 순간 굴삭기의 진가가 발휘된다. 뚝심 있게 화물차를 끌어올린다. 화물차가 적재할 수 있는 원목의 양은 약 20톤. 이날 화물차에 실리는 참나무는 주로 합판, 펄프를 만드는 공장으로 보내진다. 낮에 시작된 작업이 늦은 저녁이 되도록 계속된다. 나무를 가득 싣고 나자 운전자가 산을 내려갈 준비를 한다. 그런데 좁은 산길에서 꼼짝도 못하는 상황. 화물차가 무사히 산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루 10시간 산속 벌목 작업이 쉼 없이 이어진다. 햇빛을 차단하는 높이 30m의 잣나무를 베야 한다. 그런데 잘린 나무가 사람을 덮치는 아찔한 상황. 한편 벌목 반원들은 원목 운반에 중장비를 투입한다. 하지만 이 작업 역시 순탄치 않은 상황. 과연 이들은 무사히 일을 끝낼 수 있을 것인가? 험한 산속을 누비며 나무를 베는 벌목공들. 한 사람의 하루 작업량은 약 20톤. 대형 참나무와 사투를 벌인다. 벌목장에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들은 아찔한 작업 현장에서 묵묵히 일을 해낸다. 한편
나무 베기가 끝난 원목을 실어 나르는 사람들이 있다. 해가 저물어도 작업은 끝없이 이어진다. 그런데 차량이 움직이질 않는다. 무슨 일일까? 강원도 인제 벌목 현장. 원목 운송 작업이 저녁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나무를 가득 실은 25톤급 화물차가 산길 한가운데 갇혀버렸다. 바퀴가 이렇게 빠져갖고. 도로 상황이 열악한 작업 현장에서는 자주 벌어지는 일. 어둠이 더욱 깊어지기 전에 바퀴를 빼내야 한다. 중장비까지 총동원돼 화물차를 밀어낸다. 잠시 후 굴삭기의 도움으로 무사히 현장을 빠져나가는 차량. 길폭이 3m가 채 안 될 정도로 매우 좁다 보니 위험한 상황과 맞닥뜨리곤 한다. 나무차가 그래요. 아주 뭐 위험한 일이라 뭐 초보들은 많이 뭐 산에서도 넘어가고 뭐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했어요. 뭐 경험이 쌓다 보면 뭐 어떻게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위험한 직업이죠.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벌목공들이 출근 준비를 한다. 가장 분주한 곳은 다름 아닌 부엌. 작업반원들이 당번을 정해 그날 먹을 점심을 직접 챙긴다. 도시락이에요? 네. 보통 몇 인분을 사세요? 지금 17인분이요. 왔다 갔다 시간이 다 소비가 되니까. 해발 1000m 이상의 산을 넘나들며 일하기 때문에 식당으로 내려와 끼니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요즘은 숙소에서 출퇴근을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업 현장에 움막을 치고 생활했었다. 당시에 비하면 지금은 많이 나아진 것이다. 해발 약 1100m. 전날에 이어 나무 베는 작업이 계속된다. 그런데 나무마다 색이 표시되어 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빨간 거 칠해놓은 건 비고 노란 거 칠해놓은 건 비지 말라는 거야. 소나무처럼 장래성이 좋은 품종은 보존하고 오래되고 병든 참나무는 골라 베어낸다. 이처럼 솎아내는 작업을 하면 숲이 한층 건강해진다. 한편 고기라도 하듯 가파른 산등성이에 매달려 있는 굴삭기들. 목숨을 건 사람들의 작업이 분주하다. 겉에 보이는 돌은 괜찮은데 저 험한 데를 내려오다 보면은 땅속에 묻힌 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도로 위에 이게 저게 좀 세잖아요, 트랙이. 도로 위에 원래 타면 얼음판에 올려 생각하고 똑같아요. 그냥 스키 팍 타고 내려가지. 우리는 뭐 하루에도 두세 차례씩은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게 가장 어렵고. 굴삭기 작업자들은 비탈을 오르내리면서 절단된 통나무들을 일일이 집어나른다. 산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위험을 감수한 채 하루 동안 약 150톤의 원목을 한데 모은다. 사람이 손으로 통나무를 옮기던 시절에는 원목들이 산속에 버려진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굴삭기 같은 장비를 쓰면서 목재로 활용되는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다. 남들은 뭐 자연 파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숲가꾸기나 새로운 그 자원을 개발해서 새로 심으려고 하고 나무도 새로 심고 해서
앞으로 후세에 또 자원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데 보람이 많지. 이들에게 산림 자원은 고된 노동의 결실인 셈이다. 경기도 양평의 구교림. 경복궁 면적에 조금 못 미치는 산에서 잣나무가 빼곡히 들어차 있다. 해발 약 400m 지점에서는 나무를 솎아 베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햇빛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빽빽한 숲에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다. 잣나무 벌목 작업은 다른 품종보다 훨씬 고되다. 큰 나무들이 직선으로 곧게 뻗어 있어서 무게 중심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럴 경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쓰러지기 일쑤다. 돌발적인 상황도 되게 많겠어요, 이게. 아무리 예. 전문가지만. 그러니까 나무가 이게 가지에 걸려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넘기려고 중간을 비게 되면 방향이 그냥 반대 방향으로 넘어오는 거야. 잣나무들은 높이가 보통 30m를 넘기 때문에 바닥에 쓰러질 때의 충격은 실로 엄청나다. 게다가 가지가 유난히 많아서 다른 나무의 가지와 서로 엉켜버리기도 한다. 가지가 물어가지고 잘 나오게. 이럴 경우 작업은 더욱 위험하고 어려워진다. 어느 방향으로 쓰러질지 예측이 불가능한 데다가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 그래서 나무를 끝까지 자른 뒤 최종적으로 땅에 눕혀놓아야 한다. 보기에는 단순해 보일 수도 있지만 벌목일은 나무에 대한 지식과 기술은 물론 강인한 체력이 뒤따라야 한다. 한편 벌목공들이 가지 정리에 나섰다. 잣나무 벌목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잔가지가 많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나뭇가지는 치대, 통나무는 절단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른 지역 벌목 방식과 구분된다. 왜 가지를 다듬어요? 이거 끌어내리지. 다듬어야 저 타르타르 끌어내리지. 이 톱질이라는 게 제일 위험한 게 이거. 하루 종일 해도 마음을 못 놔요. 일이 끝이 나야 마음 놓는 거예요. 작업 현장의 경사는 약 70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부상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은 신경을 곤두세운다. 기계톱과 연료 등 15kg에 육박하는 짐을 지고 산을 오르내려야 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심하다. 몇 시간씩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 아침에 여기서 7시부터 나죠, 5시까지. 이게 산 타는 자체가 이게 톱 들고 힘드시겠어요? 아, 힘들죠. 가방, 저 기름하고 짊어지고, 톱 들고 힘들어요. 언제 위험 상황이 닥칠지 모르는 치열한 작업의 현장. 벌목공들은 늘 불안을 안고 일한다. 그럼에도 이들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이 일에 대한 사명감이다. 그 시각 한쪽에서는 작업 반원들이 중장비를 이용한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기계 설치해놓냐 그래. 가서 기계 이제 끌어내리려고 설치해.
일명 집재기라 불리는 이 장비는 나무를 운반하는 기계다. 줄을 이용해 원목을 끌어당겨 모은다. 우선 집재기와 연결된 긴 줄을 높은 지대에 있는 나무에 매달아 고정시킨다. 줄의 길이는 약 200m. 작업도 분업화되어 있다. 밑에서 한 사람이 줄을 끌어오고 다른 작업자들은 위에서 이를 받아 묶는다. 그리고 도르래를 단다. 드디어 길고 긴 와이어 설치가 끝났다. 과연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 집재기가 시동을 걸자 원목을 묶는 고정 장치가 줄을 타고 올라간다. 그리고 위에서 기다리고 있던 작업자들이 고정 장치의 나무를 단단히 묶는다. 잠시 후 커다란 통나무가 줄에 묶인 채 산 아래로 내려온다. 힘 조절을 잘못하면 심하게 흔들리거나 튀어오를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떨어지셔야 돼요. 나무가 길어가지고.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커다란 통나무가 돌진한다. 오 깜짝이야. 진짜 긴장해야 돼. 긴장 안 하면 항상 이 보면 뒤에 이런 데 와이어 있지, 뭐 사방 와이어지, 뭐 나무 튀지, 돌 굴르지, 진짜로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나. 이 장비가 하루에 운반할 수 있는 나무는 50그루 이상. 사람의 일손을 한껏 덜어주는 것이다. 옛날에는 이거를 다 손으로 다 이제 사람이 했는데 이런 것도 없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있어서 많이 좀 덜 힘들죠. 그런데 작업에 속도가 붙을 중 문제가 발생한다. 안 올라가? 무슨 일일까? 대충 그거 잘라야 되겠네. 아니 뒤도 빡빡하네. 빡빡봐. 결국 벌목공이 나선다. 바닥을 훑으며 내려오던 원목이 나뭇가지와 한데 엉킨 모양이다. 기계가 다시 작동하자 사람들이 긴장을 늦춘다. 그러나 작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안심할 수는 없다. 집재기가 도입된 지 올해로 6년째. 매일같이 장비를 사용하다 보니 잔고장이 잦아졌다. 그런데 이때 또 한 번 작업이 중단된다. 여기 뭐라고? 들어. 순간 현장 공기가 싸늘해진다. 한도가 끊어진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와이어가 문제였다. 이것도 기계도 알고 풀리네요. 어디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풀린 거야, 이게 잠든 거. 이게 잘못했다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이제 유두리가 생기면 척척대고 이게 나사가 풀리면 이 유격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풀리는 거죠. 짰나? 상관없어요. 사클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도 이게 좀 여유가 있어야지 안 빠져나가지. 가만있어 조금만 좀. 나사를 조이자 다시 힘을 내는 집재기. 잣나무 원목을 운반하는 일이 계속된다.
길었던 오전 작업이 끝나고 드디어 쉬어가는 시간. 이리 와, 이쪽으로 와. 여기. 올라가는데 뭘. 이른 아침부터 고된 작업을 하다 보면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배가 고파온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듬뿍 담긴 도시락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력 20년이 넘은 벌목 전문가들이다. 보청실 뛰어서 잘 못 알아들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0. 70. 누가 싸주셨어요? 집이 사람이 마누라가. 뭐라고 하시면 싸주셨어요? 일 잘하고 맛있게 먹고 오라고. 일 잘하고 아직도 쉬라고 안 하시고? 다 드셨어요? 응, 다 드셨어. 벌목 일 하시는 거 반대 안 하세요? 아, 직업은 이건데요, 뭐. 우린 이걸 해야 먹고 사니까. 한 손주가 다 2학년 다니까 군인 갔다 엊그저께 제대했어요. 근데 아직 2년을 더 다녀야 돼요. 근데 걔 졸업할 때까지만 하고 내가 안 하려고 그러거든. 힘들고 위험하다는 인식 탓에 이제는 깊이 직업이 되어버린 벌목일. 나이 든 사람들만 남아 쓸쓸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아, 평균 연령이 62세인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일이 또 워낙 힘들다 보니까 그런 인력들이 또 더 안 오려고 하고 또 와도 힘들어서 금방 또 가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 일의 인력 그 관리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네. 점심시간이 끝나고 작업반원들이 오전에 설치했던 장비를 철수하느라 바쁘다. 다른 작업장으로 옮겨 나무 운반 작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다. 집재기를 철수하고 다시 설치하는 데에는 1시간 정도 걸리는데 하루에 서너 번씩 이 작업을 반복한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줄을 끌어올리는 작업이 다시 시작되는데 이번엔 지형이 더욱 험하다.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원목이 땅에 걸리지 않도록 와이어를 높은 곳에 설치한다. 기계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벌목 작업 대부분이 사람 손에서 이루어진다. 그래도 운반 작업만큼은 위험천만한 상황에 노출됐던 과거에 비해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인력으로 하면 그 할 수도 있겠지만 힘들잖아요. 엄청 그지 않아 힘든데 이걸 일일이 사람이 굴려서 이렇게 떨이를 한다고 보면 이렇게 계속 직업으로 이렇게 못 하겠죠. 뭐 잠깐 하고 말지. 와이어 설치가 끝나고 작업자들이 원목 운반 작업을 재개한다. 경사가 급한 산 위에서 굉음을 내며 쏟아지듯 내려오는 잣나무. 벌목일은 갑작스러운 상황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작업자들 간의 호흡이 매우 중요하다. 손발이 맞지 않으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벌목 현장에서 내려온 참나무 원목들이 어느새 수북히 쌓였다. 작업반원들의 하루도 이렇게 끝나간다. 험난한 작업이 끊이지 않는 벌목 현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벌목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뭘까? 100년대 후손을 내 자식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저거 있으니까는 그래도 와서 일을 하고 나면 행복해요. 우리가 이제 빡빡하던 거를 저거 하고 이렇게 흔히 해놓으면 깨끗하게 해놓으면 또 우리가 보기에도 좋아요. 계속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야죠 뭐. 치열했던 하루. 그래도 자부심을 얻어간다. 벌목공들이 다시 모였다. 이번에는 기계톱이 아니라 작은 묘목들과 함께다. 흔히 벌목은 나무를 베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묘목을 심는 일도 이들의 몫이다. 숲을 가꾸는 것이 벌목의 진짜 목적이다. 지금은 모두가 기피하는 직업이 되어버렸지만 이들은 우리 모두를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나무를 심는다. 이제 건강하게 잘 자라라. 그리고 100년 뒤 누군가가 자신들이 가꾼 푸른 숲을 보며 기뻐할 날을 기대한다. 내가 심은 나무가 자라가지고 그 목재로서 쓸 때 또 잘 가꿔졌을 때 보람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껴요. 후손들을 위해서 나는 참 진짜 괜찮다고 생각해. 나무 비는 건 힘들어도 얼마나 좋아요. 후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진짜 좋은 일이죠.